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모닝 뉴스입니다. 미국을 향해 성탄 선물을 예고하며 긴장을 조성했던 북한이 현재까지 특별한 군사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협상과 관련해 미국을 비난했던 성명도 열흘 넘게 잠잠한 상황입니다. 첫 소식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미국을 향해 크리스마스 선물을 언급한 것은 지난 3일 외무성 이태성 미국 담당 부상의 담화에서입니다. 다가오는 크리스마스 선물을 무엇으로 선정할지는 전적으로 미국의 결심에 달렸다고 위협했습니다. 미국의 양보를 압박하는 연장선에서 나온 건데 일각에서는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무력 도발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북한이 과거 2017년 7월 4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4형을 발사하고 독립기념일 선물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크리스마스인 25일 현재까지 북한의 무력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그 사이 미국은 대화 재개 의지를 거듭 밝히면서도 북한의 무력 도발을 경고하는 여러 신호를 보냈습니다. 전날에는 고고도 무인 정찰기 글로벌 호크 등 미군 주력 정찰기 넉 대가 한반도 상공을 비행하며 북한 움직임을 감시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이날 미군의 군사력은 세계 최고라며 어떤 선물이든 성공적으로 다룰 것이라고 장담했습니다. That's okay. We'll find out what the surprise is and we'll deal with it very successfully. Let's see what happens. 중국도 한국과 일본 정상과 함께 지역 안정을 강조하며 도발 자제 목소리에 힘을 실었습니다. 重申实现半岛无核化与东亚持久和平是三方的 한편 북한은 미국 비난의 열을 올렸던 지난달과 달리 중대한 시험을 했다는 지난 14일 발표 이후 잠잠한 상태입니다. B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미한 관계는 올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와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놓고 이견이 표출됐습니다. 지소미아 문제는 일단 봉합 국면으로 접어들었지만 분담금 협상은 해를 넘기면서 긴장 상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019년 미한 관계를 김영권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올해 미한 관계의 최대 화두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를 꼽을 수 있습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한국 대법원의 배상 판결과 일본의 수출 규제 등을 둘러싼 갈등은 한국 정부의 전격적인 지소미아 종료 결정으로 이어졌습니다. 정부는 한일 간 군사 비밀 정보 보호에 관한 협정 지소미아를 종료하기로 결정하였으며 한일 모두 서로에 대한 안보상의 신뢰 문제를 제기했지만 지소미아를 세 나라 안보 협력의 중요한 상징으로 여기는 미국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We're disappointed to see the decision that the South Koreans made about that information sharing agreement. We were urging each of the two countries to continue to engage. 미국은 8개에 달하는 일본의 정찰 위성과 한국의 대북 정보력 공유를 포기하는 건 미한일 동맹을 깨려는 북한과 중국에만 도움을 주고 트럼프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도 약화시킨다고 우려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미 정부의 공개적 비판이 이어지자 이례적으로 해리 해리스 주한 미대사를 불러 자제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국무부는 하지만 한국군이 독도 방어 훈련까지 강행하자 비생산적이라며 비판 수위를 더 높였습니다. 미국 안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가 동맹 관계를 약화시키는 빌미를 제공했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지소미아 문제는 결국 일본이 수출 규제 철회를 위한 대화에 나서기로 합의하면서 한국의 조건부 연장 결정으로 한숨 돌렸지만 미한 방위비 분담금은 1년 내내 미한 동맹의 뜨거운 쟁점이 됐습니다. But South Korea is costing us $5 billion a year and they were paying about $500 million for $5 billion worth of protection. 이후 미 당국자들이 실제로 한국에 기존의 4-5배에 달하는 50억 달러를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양국 간의 기존 합의를 강조하면서 50억 달러 요구가 과도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한국의 국력 신장으로 안보와 대북 정책에 더 주도권을 행사하기 원하는 문재인 정부,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에 한국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원하는 트럼프 행정부 사이에 견해차가 더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하지만 미한 동맹은 여전히 견고하기 때문에 다소 경색된 관계를 너무 과장할 필요는 없다는 목소리도 동시에 나왔습니다. We shouldn't overhype the problems. These are things that are normal for alliance relationships. It's a negotiation, and it's something that will be worked out. And I think that the underlying logic of the relationship is still, fundamental and solid. 동맹의 사전적 의미는 2개 이상의 국가가 외부의 안보 위협에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해 맺는 군사연대입니다. 내년에 상호 방위 조약 체결 67주년을 맞는 미한 동맹이 북한 정권의 핵미사일 위협과 방위비 분담금 등 산적한 현안을 원활하게 극복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뷰이 뉴스 김영건입니다. 러시아 정부가 유엔 대북 인도주의 프로그램에 약 48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관은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러시아가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에 북한 아동 유병률 사망 감소 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라며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알렉산더 마체고라 평양 주재 러시아 대사는 북한의 리응식 외무성 대사를 만나 관련 사실을 이날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5일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의 웹사이트에 따르면 러시아는 올해 400만 달러의 대북 지원액을 지원했고 이는 지원국 가운데 5번째로 큰 규모입니다. 유엔 대북 제재에 따른 해외 북한 노동자 송환 여파로 중국 베이징과 중동에서도 북한 식당이 문을 닫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연합뉴스는 25일 중국 수도 베이징의 북한 식당 한 곳이 최근 폐업한 것을 확인했으며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한 노동자들이 대거 철수한 것이 영업 중단의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지난 21일에는 중동 지역 유일의 북한 식당이었던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의 옥류관이 현지 당국으로부터 영업 허가와 북한 종업원 체류 비자를 갱신받지 못해 최근 영업을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 시민의 4분의 3 가까이는 여전히 남북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는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3일까지 만 19세에서 69세 사이 시민 2,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를 한 결과 74.2%가 통일이 필요하다고 답했다고 밝혔습니다. 통일 예상 시기는 20년 이내라는 응답이 25.6%로 가장 많았고 30년 이상이 20.2%로 뒤를 이었으며 불가능하다는 의견은 17%로 나타났습니다. 또 통일 후 기대되는 사회 문제 개선 분야로는 경제 성장률이 35.4%로 가장 많았고 이념과 실업률 등의 응답이 이어졌습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